여러분 반갑습니다. 반도체 오빠 천회장입니다. 저녁 맛있게 드셨나요? 또 저녁 즐거운 시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먹는 거라도 잘 먹어야겠죠. 잘 먹고 잘 자고 잘 싸고 이게 가장 기본적인 것 같아요. 먹고 자고 싸고 이게 진짜 중요합니다. 이 세 가지만 잘해도 건강하다는 거죠. 나중에 시간 있으면 또 잘 걸으세요. 걷는 것도 중요합니다. 운동을 해야겠죠. 또 오늘은 뭐 어떤 얘기를 할까 하다가 보니까 중국 관련된 얘기를 잠시 한번 해볼게요. 요즘 중국 쪽에 상당히 좋지 않다 보니까 중국 관련 우리 내수주, 중국 관련 내수주라기보다는 중국 관련 수출주라고 할지도 모르겠는데 소비 관련주예요. 소비 관련주, 중국 관련 소비 관련주. 특히 뭐가 있겠습니까? 뭐 화장품하고 면세점, 의류 쪽 있지 않습니까? 이쪽 관련된 종목과 이제 기업들 주가가 지금 아주 형편없어요. 요즘 보니까 지난 2013년부터 2017년경까지 막 몇 배씩 뛰는 종목이 막 속출했었어요. 2013년에서 2017년까지 이때는 거의 뭐 호황이었죠. 막 몇 배씩 뛰고 그랬었는데 중국이 소비 중심의 경제로 이제 전환하다 보니까 한국산 제품이 이제 불티나게 팔리는 겁니다. 팔렸고 최근 들어서 이 폭락하는 종목이 또 많아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증권업계에서는 단기 반등에 기대를 좀 걸고 있는데 과연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증권업계는 그렇게 기대를 해봅니다. 30일로 호텔 신라 보니까 11.2% 내려가지고 68,000원에 마감을 했습니다. 요즘 뭐 호텔 신라도 아주 아작납니다. 아작나. 2017년에 10월 12일 10일이죠. 58,000원 이후 6년 만에 신저가입니다. 결국 6년 만에 다시 돌아왔다는 거예요, 주가가. 이날 또 신세계는 마이너스 3%, 현대백화점 마이너스 1.3% 등 다른 쪽 면세점 주도 막 미끄러지기 시작하는 거죠. 지난 27일 날 하루 만에 20% 폭락한 그 LG 생활건강. 와, 진짜 끝장입니다. 하여튼 30일 오늘도 약세를 이어가더라고요. 이렇게 외국인하고 이제 기관애들이 이제 호텔 신라를 한 177억 정도, 289억 정도 순매도를 하면서 주가를 막 끌어내리는 거예요. 근데 호텔 신라가 급락하는 것은 3분기 실적이 예상치를 큰 폭으로 하회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이 3분기 영업이익은 77억 원이에요. 전년 동기 대비 한 71% 정도 감소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증권사 평균 전망치는 한 689억 정도 되는데 알고 보니까 중국의 그 보따리상 수요가 이제 부진을 해요. 부진합니다, 아직. 보따리상 수요가 좀 많이 하는데 옛날 같지가 않아요. 그리고 또 인천국제공항 운영비가 증가한 것이 원인으로 꼽혔다.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중국의 소비주는 코로나의 그 리오프닝을 계기로 해가지고 실적이 좀 회복될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잇따라 가지고 어닝 쇼크를 내고 있습니다. 어닝 쇼크를 내고 있더라. 그리고 LG생거는 올해 3분기 화장품 부분의 영업이익이 한 80억 원 정도에 그치는 거죠. 주력 사업인 화장품에서 거의 돈을 벌지 못했습니다. 거의 뭐 작살난 거예요. 그냥 화장품에서. 이 내국인을 대상으로 해서 안 되는 겁니다. 이거 외국인을 상대로 해야 돈을 버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주가가 급락하는 종목들은 한때 중국에서 큰 성공을 거뒀는데 지금은 이제 외면받기 시작했다는 게 공통점입니다. 외면을 받고 있다. 호텔 신라는 매출에서 면세점 비중이 90% 넘는데 그 이익의 대부분을 중국의 보따리상한테 이제 벌어들인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LG 생활건강은 건강 브랜드, 화장품 브랜드죠. 이 후로 중국을 재편했는데 21년부터 이제 판매가 눈에 띄게 줄은 거예요. 줍니다. 후라는 화장품은 참 좋아요. 좋은데 이게 안 팔리는 거야. 그 설화수로 중국에서 인기를 끌었던 그 아모레 퍼시픽도 마찬가지입니다. 설화수도 안 팔립니다. 안 팔리기 시작하는 거야. LG 생거는 21년 최고점 대비 주가가 82.5%까지 이제 하락을 하는 거죠. 그리고 아모레 퍼시픽은 마이너스 75%, 파라다이스 마이너스 64.5%, 호텔 신라 마이너스 57% 정도. 하여튼 최고점 대비 뭐 반토막 이상 빠집니다. 계속 빠지는 거예요. 아작나는 겁니다. 이렇게 중국산 제품의 품질이 이제 높아지다 보니까 소비자들이 이제 자국산 제품을 좀 이용을 늘리고 있다. 뭐 그렇기 때문이다. 그렇게 분석을 하는데
여기에 또 미중 외교 갈등을 계기로 해놔가지고 이제 애국 소비 경향도 좀 짙어지는 것 같아요. 애국 소비 좀 짙어지고 있고 과거에 호텔 신라에서만 물품을 조달하던 그 보따리상이 중국 최대 면세점 업체이죠. 중국 중면으로 이제 발길을 좀 옮기고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화장품은 중국 토종 브랜드인 그 프로야나 보타니 등이 점유율을 현재 높이고 있다고 합니다. 증권업계는 중국 소비주의 그 경기 전망을 어, 그 하여튼 장기 전망을 긍정적으로 보지는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경기도 그렇고 장기 전망도 긍정적으로 보지는 않고 있어요. 이렇게 서방 세계와 그 외교 갈등이 이제 격화되고 있잖아요. 지금 그리고 자국산 그 제품의 소비가 계속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다만 단기적으로 주가가 반등할 여지가 높다고 이제 보고는 있어요. 현재 코로나 리오프닝으로 인해 가지고 중국 관광객이 한국에 유입되고 있고요. 미중 갈등이 이제 단기적으로 이제 소강 국면에 접어들 것이다. 그렇게 이제 전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문가들은 미국의 조 바이든 정부가 내년 11월 대선을 앞두고요. 중국의 유화적인 제스처를 내놓을 가능성이 있다고 현재 보고는 있는 겁니다. 대선을 이기기 위해서는 그 미국에 있는 중국계 유권자의 표심을 잡아야 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미국에는 중국계 인구가 약 524만 명이 다른다고 하네요. 지금 보니까 중국계 인구 524만 명. 그래서 중국계 민심을 달래기 위해서는 미중 간의 화해 무드가 조성될 수 있다.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내년에 여러분 아시다시피 대선이야 대선, 미국 대선. 근데 미국 대선 전에는 뭔가 경기를 좀 살려야 할 겁니다. 이러다가는 바이든 재선 못해요. 그냥 트럼프 때 질 수밖에 없죠. 미중 간의 갈등도 적당히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중국계 인구가 꽤 되네요. 보니까 하여튼 뭐 이렇든 저렇든 간에 영원히 하락은 없습니다. 영원한 하락은 없다. 어느 정도 상승을 하면 피크가 지금 또 떨어지긴 떨어지는데 다시 또 반등을 할 겁니다. 근데 하지만은 예전과의 그 예전처럼의 그 고점을 뚫기란 것은 그렇게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 사이에 많은 게 변화되어 있습니다. 이제 중국 업체들도 수준이 좋아졌죠. 이제 품질, 이 화장품의 품질이 좋아진 거예요. 예를 들어서 2차 전지도 마찬가지잖아. 2차 전지도 이 제품 품질이 상당히 좋아졌어요. 뭐 CATL, 뭐 BRD 보면은 엄청 좋아졌어. 그러다 보니까 요즘 중국계 LFP가 지금 많이 팔리고 있지 않습니까? 가성비가 좋은 거야. 가성비. 가격도 싸고 적당히 좀 가고 그러다 보니 이 3원계 배터리가 안 팔려. 안 팔리고 굳이 비싼 뭐 배터리 달 필요 있겠어요? 뭐한 2, 300km만 가도 충분하다고 생각하니까 중국산 배터리를 많이 쓰는 겁니다. 뭐 이런 상황에서 보면 우리 국내 기업들도 뭔가 좀 다변화가 필요할 것 같아요. 필요할 것 같고 아예 그냥 말 그대로 품질을 높이라 확실하게 품질을 높이든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어중간하면은 작살나는 것 같아요. 어중간하면 작살난다. 힘든 상황이 이제 펼쳐진다는 거죠. 하여튼 뭐 화장품계 참 힘들다고 합니다. 요즘 혹시 또 화장품주 갖고 있는 분도 있을 거예요. 상당히 괴로울 겁니다. 괴로울 겁니다. 하여튼 좀만 기다려 보세요. 어느 정도 조금 회복은 될 거라고 보는데 예전 같은 영광은 좀 찾아오기는 힘들지만은 어느 정도 복구될 때 그때 한번 탈출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할게요.